주식하는 남자 쿠니네입니다. 어, 벌써 이번 주 한 주 마무리되는 금요일입니다. 9월 18일 증시 전망에 대해서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를 살펴보면은 간밤에 미 증시가 굉장히 좀 하락과 변동성이 좀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 및 백신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하락을 출발했다. 더불어 추가 부양책에 대한 논란 또한 부정적인 요인이고, 장중 코로나 피해에 대한 지원 계대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낙폭을 축소하기도 했으나, 변동성이 확대된 대형 기술주로 인해 지수 하락폭은 재차 확대되기도 했다. 다만 장 마감 전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낙폭이 축소되며, 미증시는 코로나와 관련된 이슈 및 선물 옵션 만기일 여파로 변화, 유럽에 이어 미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재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백신과 관련된 논란으로 지수 하락. 전일 CDC 국장이 의회 청문회에 참석해 백신이 11월에서 12월에 고위험군에 우선적으로 공급될 것이며, 일반인에 대한 조치는 21년 2에서 3분기가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파우치 소장의 발언과 일치됐다. 근데 이거는 다 헛소리 같습니다. 결론은 내년 전망치를 보고 있고, 뭐 지들한테 고위험군 직군에다가 먼저 뿌린다고 하는데, 백신은 지금 개발이 안 됐을 거 이게 안 됐거나 아예 백신 자체를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뿌리지를 않고 있는 것일 뿐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밑에 내용을 보면은 더불어 백신 개발 업체들의 임상 시험 도중 부작용으로 부작용이 속속 발표되고 임상 포기 사례까지 나오자 실제 백신 개발은 빨라야 연말이나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추가 부양책 관련 논란은 지속되고 있고, 트럼프는 금액 증액을 촉구한 가운데 공화당 내에서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물론 트럼프의 항공업종에 대한 지원 법안 찬성 등 개별 산업에 대한 지원책이 유입되고 장중 낙폭을 축소하기도 했다. 한편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소프트뱅크의 주식 옵션 전략 수정의 영향도 지수 하락 요인이다. 지난 11일 언론에서 소프트뱅크가 주식 옵션 전략을 수정해 다소 보수적이며 우량 기술주에 집중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낮은 가격 콜옵션을 매수하고 높은 가격의 콜옵션을 매도하는 콜옵션 스프레드 거래로 수정해 제한적인 수익과 제한적인 손실을 취하는 전략을 채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기술주 상승을 제외하는 요인이며, 이는 종목들의 변동성이 확대. 자, 밑에 국내 증시 전망 한번 이제 볼게요. 전일 한국 증시는 미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증가 및 백신 관련 논란, 그리고 연준을 비롯한 BOJ 각국 중앙은행들의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에는 신중함을 보였던 점이 부담이 돼 1.2% 하락이 됐다. 이런 가운데 미증시는 선물 옵션을 앞두고 대형 기술주들의 변동성이 확대되며 나스닥이 장중한 때 2.4% 하락하기도 해 한국 증시의 부담이다. 그렇지만 하락 요인이 주로 미국 내 개별 이슈에 대한 결과라는 점, 그리고 전일 어느 정도 선반영되었다는 점을 감안 영향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대형 기술주들에 대한 콜옵션이 큰 폭으로 증가했던 점을 감안 전일 FOMC EU 지수는 조정을 보이고 있어 옵션 청산에 따른 미증시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해 투자 심리가 개선될 개연성 또한 높지 않다. 특히 미국 옵션 시장에서 최근 나스닥이 조정이 있을 때는 상승을 주도했던 일부 종목의 콜옵션 매입이 증가해 금요일 미증시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높다. 이를 감안 시장은 개별 종목 이슈에 따라 변화하는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최근 지수 변화를 이끄는 외국인의 선물 동향에 따라 지수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자,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 일단은 약세로 시작할 거는 확실해요. 굉장히 약세로 시작할 건데,
뭐 단기적인 시세를 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만약에 이제 굉장히 낙폭이 확대된 상태에서 변동성이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저점 매수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저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포지션이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 매입은 오후장에 돼서 고려를 하더라도 일단 오전에는 변동성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좀 관망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시장 지금 아무래도 악재가 계속 도사리고 있어요. 이제 밑에 보게 되면은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계속 잡히지 않는 가운데 2단계로 지금 내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또한 지금 확진자가 굉장히 추석을 앞두고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고, 그 신규 확진자 수가 153명에서 100명대 중반으로 다시 한번 늘고 있고, 12일, 16일에 100명대 초반을 유지했는데 증가 수가 지금 굉장히 증가된 거예요.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누적 확진자 수도 거의 10,000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감염 경로가 어딘지에 대한 부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거는 예전부터 제가 생각을 했던 건데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감염 경로가 잡히면 이게 확산 여부에 대한 그런 거를 알 수 있는데,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데다가 확진자 그들이 다녀간 곳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그거를 자진 신고를 안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죠? 일부 교회에서는 숨기기도 바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방역 당국에서 추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또 비대면이나 온라인 교육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온라인 교육 관련주 중에서는 이 메가임디나 YBM넷, 아이스크림 에듀, 다른 뭐 종목들도 많아요. 근데 얘네들이 가장 대장 종목에 가까운 종목들이고, 얘네들 종목들이 또 조정도 잘 나온 상황이라서 지금부터 수능까지 지속적으로 모아가는 매매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비대면 관련주들 또 알소프트, 카카오, ECS, 카페24, 다우 기술, 얘네들도 역시 코로나 대표적인 대장 종목들인데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얘네들도 지속적으로 모아가는 전략을 취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이제 백신 관련주들에 대한 내용은 안 올리고 있잖아요. 코로나가 이렇게 확진자가 이제 증가하게 되면은 백신 관련주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백신 관련주들은 너무나 높아요. 가격대가 너무너무 높아요. 그리고 가격대가 이미 선반영이 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바이오라는 게 백신 기대감, 개발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거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그 가격 프리미엄은 이미 현실로 땡겨온 거예요. 뭐 대부분 보면 500%에서 600% 상승을 했는데, 걔네들은 그 백신이 나와도 이제 더 이상 추가적인 상승이 크게 나오기는 어렵다는 거죠. 왜? 미래에 대한 기대 선방치를 미리 땡겨온 거기 때문에 주식은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백신이 또 임상이 실패되게 되면은 급락 나오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 영상을 녹화하는 제가 바이오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저는 제가 모르는 산업 섹터에 대해서는 투자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물론 바이오 백신이 초창기였었으면 모를까, 지금은 굉장히 리스크가 더 많은 투자이기 때문에 굳이 접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무튼 간에 오늘 금요일 증시 굉장히 변동성도 심할 것 같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즐거운 한 주 마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